네, 안녕하세요. 하문 PD입니다. 자, 하문 프로젝트는 책 쓰기를 목표로 하는 글쓰기, 글쓰기를 바탕으로 하는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하는 크리에이터 100명을 만드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 능력은 독서 능력, 읽기, 그리고 글쓰기, 그 다음에 낭독입니다. 낭독은 그냥 읽는 것이 아니고요. 뭔가 어떤 그 글에 맞게 제스처라든가 그리고 느낌을 심어서 낭독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기초 능력은 시간력, 체력, 몰입력 이렇게 세 가지로 정했습니다. 오늘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릴 거는 이 시간력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하문 프로젝트에서는 기본 도서를 세 가지를 정했는데요. 이 세 가지 책은 하문 프로젝트를 하는 분들은 꼭 읽으셔야 할 책입니다. 기본 도서예요. 그래서 하나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이 도서를 기본 도서로 선택을 했는데요. 일단 다 오래된 책들이에요. 그만큼 어떤 시간의 검증을 받은 책들이고요. 일단 성공한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은 개인의 어떤 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그러한 책이고, 그 다음에 피터 드러커의 최고의 질문은 어떻게 보면 그 7가지 습관을 조직에 맞춘 거지만 또한 개인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마케팅과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마케팅 책인데 마케팅 불변의 법칙이라는 책을 이 세 가지 책을 기본 도서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말씀드릴 주제는 시간력, 즉 계획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이 피터 드러커의 최고의 질문에 보면 5번째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미션, 두 번째가 고객, 세 번째가 고객 가치, 네 번째가 결과, 5번째가 계획이에요. 맨 끝에 나와요. 그래서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어떤 내용을 계획에 포함시켜야 되는지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이게 가장 맨 끝에 나오는 내용인데 저는 지금 제일 처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계획 부분을 자, 이 표는 라이프 스토리 로드맵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보면 정체부터 시작을 해서 가치, 목적, 동기, 그리고 미션, 계획, 원칙, 목표, 결과, 검토, 평가, 피드백, 계산안, 비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중에서 계획이 한 미션 다음에 나와 있죠. 목표 그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 부분을 제일 처음 하는 겁니다. 자, 계획에 대해서 이제 조금 이 계획은 사실은 정체성부터 해서 가치, 미션, 목표 이 부분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피터 드러커 같은 경우는 이 모든 것들을 앞부분에 다 하고 계획을 맨 끝에 하는데 저는 이 계획 부분만 이제 먼저 하기 때문에 아마 일단은 계획에 대해서 이제 들어보시고 그다음에 모든 것을 어떤 이제 원리라든가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 앞부분들 어떤 미션이라든가 가치라든가 목적이라든가 목표라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 책을 읽어보셔야 이해가 갑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시간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계획과 실행력을 합쳐서 하문 프로젝트에서는 시간력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거예요. 역할도입니다. 역할은 개인, 직업, 관계 이 세 가지의 역할로 나눴어요.
뭐 더 나눌 수 있겠지만 크게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개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뭐 건강, 운동, 수면, 음식, 휴식, 종교, 명상, 여행, 취미, 독서, 관심 분야, 즉 개인의 어떤 성장이나 또 건강이나 개인의 어떤 발전을 위해 행복을 위해서 해야 될 그러한 것들을 개인 역할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역할에서는 뭐 회사, 일, 돈, 재테크, 장사, 사업, 전문 분야 이렇게 나눴고요. 관계는 말 그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해요.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동료 관계, 고객, 이웃, 종교. 자, 이렇게 역할은 이 세 가지의 역할이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역할에서는 균형이 필요하고 또 때에 따라서 어떤 부분에 더 집중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이나 일주일 정도 어떤 역할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사용했는지 봐서 어떤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우선순위하고 유연성이 필요하다고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고요. 함흥 프로젝트는 이 직업 분야 역할과 관련돼 있죠. 그래서 어떤 전문 분야, 사업, 일, 이 분야와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함흥 프로젝트에서는 총 5가지가 필요한데 독서, 블로그는 이제 글쓰기죠. 팟캐스트, 유튜브, 책쓰기 이 5가지를 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역할에 대해서 역할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이 이 역할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더 세분화시킨 게 이 표입니다. 이 표를 보시면 만다라트 차트라고 하는데 가운데 이 노란 부분 있죠. 노란 부분에 가장 궁극적인 목표를 적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적었죠. 내가 지향하는 인간. 자, 요거에는 그러니까 내가 죽었을 때 어쨌든 나중에 무엇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에게 기억되고 싶은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이 중간에 적는 겁니다. 노란 부분에. 이게 가장 어떤 궁극적인 목표고요. 노란 부분에 있는 게. 그 다음에 이 노란 부분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빨간 부분에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적으시는 거예요. 건강이라 하면 건강 부분은 이쪽으로 가겠죠. 그리고 건강하려면 매일매일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자, 독서를 이제 하는 인간이라 하면 독서를 위에 적고 중간에 적고 그 다음에 독서를 하기 위해서 하루에 몇 페이지 읽고 어떤 걸 읽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앞 칸에다가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 마음, 말 저는 이렇게 해놨죠. 관계, 유튜브, 팟캐스트, 돈. 자, 각각의 부분을 중간에 놓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지, 훈련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적으시는 게 이 차트예요. 그래서 아까 역할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 다음에 조금 더 이제 발전된 형태가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노란 부분에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노란 부분에 독서가 이 중간에 있을 수도 있고 돈이 이 중간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과 관련돼서 9개를 적고 그 다음에 각각을 따로 이렇게 적고 그 옆을 또 채우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역할도와 만다라트 차트를 살펴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겁니다. 이거는 스티븐 코비의 이제 7가지 습관을 바탕으로 만든 표죠. 자, 저는 이 표를 1, 2, 3, 4표라고 이름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1, 2, 3, 4표라고 할 거고, 이 표에
총 4개의 칸이 있죠. 네모난 칸에. 이게 밑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 위에는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위에는 중요한 일, 밑에는 중요하지 않은 일. 그리고 이쪽 부분은 급한 일이에요. 긴급한 일, 긴급하지 않은 일. 이렇게. 아마 이 표는 알고 계실 거예요. 자, 이 표를 설명하려면 시간이 좀 많이 드는데요. 일단은 저는 여기에 이름을 이렇게 붙였어요. 1번이 긴급하면서 중요한 일인데 저는 여기에 1번 신속력이라고 붙였어요. 그러니까 이 1번에는 신속히 처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속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시작 시간, 마감 시간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자, 이 신속한 일들은 보통 점수로 따지자면 10에서 50점의 점수를 줄 수 있습니다. 자, 이 신속한 일들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빨리 처리해야 될 거, 급한 어떤 과제라든가, 약속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이것의 중요도는 10에서 50점이에요. 이걸 처리하면 10에서 50점을 하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물론 잘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빨리 처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2번은 급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4개의 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2번인데 2번은 창조력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것 또한 시작 및 마감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고 이것의 가치는 점수는 60점에서 100점이에요. 그 이상도 될 수 있는 것이 2번입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80대 20의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 20%의 일을 이곳에서 하는 겁니다. 할 때 무엇을 가장 먼저 해야 되는지 우선순위 목록을 정해서 처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3번은 정리력이라고 했는데요. 정리력은 말 그대로 우리 주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죠. 이제 어쩔 수 없이 처리해야 되는 것들.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은 아예 제거를 하든지 최소화하든지 정리를 하든지 자동화시키든지.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정리력이라고 했고요. 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일이에요. 사소한 문제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들이죠. 4번은 절제력입니다. 급하지도 않고 중요하지도 않은 거. 이건 재료가 0점이에요. 자, 이 위에 질문을 보시면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다 하더라도 순간순간 하루하루 어떤 일이나 정보가 계속 들어와요. 그러면 그 일에 갑자기 그러니까 일주일 계획을 세웠지만 그러한 정보들이나 할 일들이 들어오면 그 일에 이제 주의를 빼앗기게 되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제 이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은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인가? 중요한가? 이 일은 지금 꼭 해야 하는 일인가? 미룰 일인가? 제거할 일인가? 위임할 일인가? 그리고 지금 이 일에서 어떤 보상을 얻을 수 있는가? 그리고 이 일은 1, 2, 3, 4 중에서 어디에 속하는가를 분류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지금 어디에 속하는지를 이제 즉각적으로 알려면 순간적으로 판단할 수 있으려면 이 표를 계속 보면서 분류하는 것을 일단 처음에는 그냥 의도적으로 계속 하는 훈련을 익혀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어떤 일이나 정보나 그게 들어오면 바로 이제 판단을 할 수 있는 거죠.
그 안에는 참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자, 이 내용들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2번을 설명을 드리면 2번에는 나와의 약속, 과제예요. 자, 저는 이제 모든 일들을 세 가지로 나눴는데 정보, 사건, 사람. 그래서 이번에서는 사람이라 하면 어떤 평생 함께 만들어갈 인간관계, 어떤 팀, 이것을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그리고 자, 이거는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긴급하지 않은 일이에요. 그리고 내 전문 분야와 관련돼서 어떤 가슴 뛰고 창조적인 프로젝트를 하는 게 이번에 속해요. 그리고 나와의 약속, 과제, 그러니까 미션이라든가 목표, 가치와 관련된 일들을 이번에서 하는 거고요. 1번 같은 경우는 정보를 보시면 타인과의 약속이에요. 타인과의 어떤 과제, 회사의 과제. 이거는 결정되어서 바로 처리해야 될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이 1번에 속하고 또 사건이라 하면 예상하거나 예기치 못한 긴급한 사건, 사고, 문제들을 1번에 포함됩니다. 그래 이러한 일들은 집중해서 빠르게 이제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천천히 처리하면 안 되는 문제들. 그리고 사람 같은 경우는 긴급히 해결해야 할 뭐 인간관계 문제들이 포함되는 겁니다. 그리고 3번 같은 경우 보시면 정보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어떤 책을 보거나 메모를 하거나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은 정리가 필요해요. 정리를 할 때 이제 빨리 처리를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급한 일에 들어갔고 그렇지만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은 일입니다. 사실은 분류를 한 다음에는 어디 이렇게 긴급하게 처리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창조력적으로 중요한 것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처음 접할 때 정보를 접할 때는 이 분류를 할 때는 사실은 이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3번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예상하거나 예기치 못한 사소한 일, 사건, 사고 문제들 그리고 가볍게 정리할 인간관계 및 인간관계 문제들 이런 것들은 여기에 속하겠죠. 자, 절제력 TV, 게임, SNS, 카톡, 시간 낭비, 잡담 이런 것들은 이제 이 부분에 속하고요. 4번에. 자, 여기까지가 이 1, 2, 3, 4표에 대한 설명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 가지를 보셨죠. 역할도, 만다라트 차트, 그리고 1, 2, 3, 4표. 자, 여기에서 집중해야 될 거는 2번이겠죠. 2번. 창조력적이죠. 그러나 다른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뭐 게임이나 TV나 이런 것들 할 수도 있잖아요. 뭐 하루 종일 잘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런 것들을 하는데 적당히는 괜찮다. 이런 것들은 사실은 다 필요해요. 어쨌든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 분별력이라 할까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환경이나 이런 정보들이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계속 주의를 너무 왔다 갔다 해버리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죠. 아니면 그냥 3번에 속한 일만 처리한다든가 아니면 1번에만 속한 일을 처리한다든가 그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1, 2, 3, 4표 그 다음에 만다라트 차트, 역할도 이 세 가지를 보셨고요. 자, 이 3번에서 이 정리력, 정보들이 들어왔을 때 연락처, 메모, 지식, 문서 저장 이거를 어떻게 할 건가? 요거는 빠르게 분류하고 간편하게 찾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시간이 많이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만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정보를 처리를 할 때
내가 편한 하나로 처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연락처 같은 경우나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그냥 우리 스마트폰에 연락처 적을 때 이름 자체를 좀 길게 적어요. 직업이라든가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길게 적어요. 그럼 스마트폰에 전화가 오면 그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그를 알 수 있거든요. 이름만 적으면 모르잖아요. 그래서 연락처나 이 사람에 대한 정보는 스마트폰 연락처 저장에 적고 그 다음에 그 외에 메모라든가 글이라든가 갑자기 생각나는 아이디어라든가 그리고 사진, 동영상, 그 다음에 링크, 문서 이런 것들은 저는 그냥 내 카톡에다 다 저장해요. 카톡에 보시면 톡 서랍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카톡 한번 봐보세요. 위에 보시면 맨 윗칸에 톡 서랍이라는 게 있어요. 검색 돋보기 옆에 있어요. 그리고 채팅방 서랍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면 톡 캘린더가 있는데 이 캘린더에 어떤 약속이나 그 달의 어떤 과제를 톡 캘린더에 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메일도 카카오 메일을 쓰거든요. 그래서 어떤 그러니까 청구서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카카오 메일로만 받아요. 다른 메일들은 워낙 많은 것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이 카톡 채팅방 서랍 같은 경우는 사진, 동영상, 문서에 기한이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여기에 있는 것들은 구글 드라이브에다가 분류하기 좋게 보기 편하게 분류해놔서 드라이브에다가 저장을 해둡니다. 계속 이제 오래 이제 볼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스마트폰과 카톡과 구글 드라이브 이 세 가지로 정보 처리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정리력, 정보를 정리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어떤 툴을 사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 빨리 찾을 수 있고 쉽게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럼 이제 안정감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1, 2, 3, 4표 만다라트 차트 그리고 역할도 세 가지를 보셨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게 한 달치표예요. 그래서 일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있고 날짜가 막 1월이면 1월이 수요일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뭐 일을 여기다 적으시고 여기에 어떤 걸 적으시냐면 아까 1, 2, 3, 4표의 신속력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약속이라든가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과제 이런 신속력에 속한 과제나 약속 이거를 여기다 적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1, 2, 3, 4표의 2번 창조력에 속하는 거 나와의 어떤 약속 그리고 내가 해야 될 어떤 프로젝트 그 우선순위를 여기다 적으시는 거죠. 한 달에 해야 될 어떤 우선순위 목록이라든가 약속을 여기다 적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달이 끝나면 평가를 이 칸에 적으시든 빈 칸에 적으시든 그냥 적으시면 돼요. 목표 그 달성된 어떤 목표 결과 그 다음에 점수 내가 자체 평가에서 점수 1에서 10점이 만점인데 내가 점수를 매기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달 어떻게 해야 됐다. 빈칸 아무데나 적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표, 1, 2, 3, 4표 대해서 월표가 이제 이겁니다. 그리고 이게 일주일표예요. 일주일표인데 일주일표에 그날 하루표를 같이 합친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과 하루가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이제 어떤 것을 적냐면 일단은 필수 기록이 뭐 기상 시간, 그 다음 취침 시간, 컨디션, 그 다음에 음식, 운동, 명상, 휴식 이러한 에너지 건강관리 부분을 적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 건강관리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아까 앞서 본 그 월표에서 약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과제를 여기다가 적어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했으면 V표 체크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을 적으시는데요. 이 적는 순서는 이래요. 중요한 것부터 2번부터 하고 1, 2, 3, 4표에서 2번부터 적고 그 다음에 1번을 적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을 먼저 시간 배치를 해두는 겁니다. 그때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지만 일단 배치를 하고 그날 하게 되면 이제 체크를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 표는 월 체크표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하문 프로젝트에서 꼭 해야 될 이 5가지가 있고요. 이 부분을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과 월 체크하고 그 다음에 그 주를 평가하는 그 주의 어떤 슬로건, 목표, 결과를 적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한 주가 끝나면 여기에 그 주 성과나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 밑에다 적으시면 됩니다. 이 표는 수면, 마음보기, 이 명상이죠. 식사, 운동, 휴식 이것을 했는지 체크하는 표이고 그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어떤 성과를 이 밑에다가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월표, 그 다음에 일주일과 하루표, 그 다음에 이 각 해야 될 과제 월 체크표죠. 성과표, 주마다 이제 성과표 체크하는 표고요. 그리고 석 달치 표입니다. 이건 1월, 2월, 3월. 자, 석 달치 표고 1월에 어떤 목표들과 성과 점검, 자체 평가 점수, 성취감을 느꼈는지 하고 그 다음에 그 외의 감상을 적으시고 석 달치 다 적으시면 다음 3개월 구획에 대해서 이제 또 구상하시면 돼요. 자, 이 3개월 습관이 형성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의지력이 없이 그냥 어떤 자동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목표겠죠. 네, 여기까지 이 시간력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그 앞부분에 있는 어떤 이제 피터 드루커의 최고의 질문 중에서 앞부분의 4가지를 순서대로 살펴볼 건데요. 특히 미션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